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나오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려운 것 같아. 여기 봐. 잘 들어. 이거 이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1번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이전. 갑,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그러면 을구를 봤더니 여기다가 병과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말소 등기는 갑의 토지를 큰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 좀 동원해. 하도 많이 했으니까. 갑의 토지를 큰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마치고 이렇게 병에게 팔았대. 그럼 민법에서 배우는 게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무효야, 유효야? 맨 그거 배우잖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유효. 그래서 갑이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말소 등기 판결이 떨어지지? 그러면 이 병은 을이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그래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권리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외워본다. 전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이게 민법에서 내용이야.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이고 이 등기가 무효였을 때 잘 들어. 말소 등기의 대상은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야. 아버지 땅을 서류를 을이 위조해서 병에게 팔았으니까 이것도 무효 아니야? 처분권이 없는 자와 거래선가 무효지? 그럼 말소해야 될 등기는 병이요, 을이요? 병이야? 홍무는? 그것만 알아도 실력이 대단히 늘었어. 왜냐하면 여러분, 말소 등기는,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의 대상은 이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 알아들었냐? 이거 말소하면 안 돼. 이거 말소해야지.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떨어졌어. 그럼 이걸 말소하면 이것은 이해관계인이야,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자, 이거 본다. 이해관계인.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봐. 어떤 이 권리가 없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다른 등기 명의인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서 만약에 병 명의의 이 등기가 말소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은 이 당의 등기 말고 을과 이해관계를 맺은 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이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 등기가 말소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되면 이 사람은 말소돼야 할 권리 자체를 승계한 사람이지. 그리고 이것이 말소되거나 할 때 이 등기와 이 등기는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양립할 수가 없어. 지금 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권 하나밖에 없다고. 갑의 토지. 다시 한다.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권 몇 개? 그럼 이 등기부에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갑, 이건 다 죽어야 될 등기라고. 이거밖에 없어. 하나,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그럼 이거 말소하려거든. 먼저 이것 말소해야지. 다시 한다. 말소는 현재 등기부상의 말소의 대상은 을이야, 병이야? 그럼 이걸 말소하라고 판결이 떨어졌대. 판사가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어. 그럼 이걸 말소하려거든. 이건 놔둔 채 말소해야 돼. 이거부터 말소해야 돼. 현재 등기부를 말소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 떨어지면 이 병은 이해관계인이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해관계인이란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니까. 근데 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권리 자체를 양수받았지. 이 사람은 먼저 말소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지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척하지만 또 몰라. 자, 이것이 말소되려거든 먼저 말소돼야 돼, 말소되지 말아야 돼? 이것과 이것은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하나의 토지에는 소유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읽어봐. 자,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어떤 권리가 소멸되면 등기 기록의, 자, 밑으로 형식상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 2번 우리가 만약에 을구에 1번 전세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이것을 말소하면 이것이 죽으면 이걸 목적으로 터 잡아서 이해관계를 맺은 저당권 등기는 손해를 보지. 이것을 이해관계라고 그래. 이걸 이해관계라고 한다고. 자, 2번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이요 아니요? 이해관계인이다. 3번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그 보존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전부 이해관계냐. 이전 등기도 이해관계이다. 이제 이해관계냐 아닌 경우를 봐.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을 때 소유권 그 자체를 양수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말소 대상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그러므로 이 등기를 말소할 때에 이것을 먼저 말소돼야지.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것 먼저 말소해야지.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될 권리 자체를 양수했지.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주의해야 돼. 말소되는 권리 자체를 양수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자, 2번 소멸되는 권리 그 자체를 양수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아니야. 3번 말소되는 전세권 자체를 양수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여기 을구에 1번 저당권자 A, 2번 저당권자 B, 3번 저당권자 C 이렇게 했을 때 저당권을 놓고 이게 말소된대. 그럼 이게 말소되면 이 저당권자 A는 선순위는 손해를 봐, 안 봐? 안 보지.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자만 이해관계가 아니까. 그러므로 말소 대상 권리의 선순위 등기는 아무 손해 없잖아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걸 말소했더니 이 후순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요. 손해를 봐 오로지. 2번이 먼저 죽으니까 깨먹고 춤출 일이지. 형님이 죽으니까 지가 먼저 받으니까 이건 손해를 볼 위험이 없는 자 아니야. 그러므로 후순위 권리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 저당권이 말소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진짜. 그럼 여기서 누구밖에 있을 수 없냐면 말소되는 권리 자체 터 잡아서 이 저당권 자체 터 잡아서 이해관계 메뉴 있을 수 있지. 거기에 2-1번지 질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질권이. 저당권을 목적으로 성립한 질권만 이해관계냐. 알아들었나? 2번 전세권, 3번 저당권. 그럼 이게 말소되면 손해볼 사람 하나도 없네. 이해관계는 없어 여기는. 2번이 말소됐어. 그럼 전세권이 말소되면 1번은 나빠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선순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게 말소되면 저당권은 더 좋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네. 그럼 여기서 말소되면 소유권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소유권은 더 좋지. 그럼 여기서 전세권이 말소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외워본다. 터잡은 등기. 전세권 자체 터잡은 등기가 있겠다고. 여기는 안 보이지. 근데 전세권을 자체로 해서 터잡은 등기가 있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저당권밖에 없잖아. 전세권은 그 대상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엄청 쉬워. 말소 등기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말소 회복 등기.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자 A. 그래 이제 잘 봐. 4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기타 한번 쳐줘. 4번. 4번 잘 봐. 4번, 2번 말소. 2번 말소 이렇게 그어졌어. 근데 이게 불법 말소 되었대. 이게 불법 말소 되었어.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돼. 회복시켜야 돼. 5번, 2번 회복. 그리고 2번 회복했지. 그대로 놔둬야 돼. 다시 2번 순서로 만들어줘야 돼. 저당권자 이렇게 이게 이제 회복 등기야. 됐지? 그래 이렇게 회복시켰더니 살아났더니 형식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요? 3번. 이게 살아났더니 야 그러면 원래 죽기 전에도 3번이었잖아. 그러니까 살아나도 여전히 3번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손해보는 사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 없어?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등기법에서는 야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게 죽은 놈이 갑자기 살아나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이해관계라고 그래. 여러분 죽었던 놈이 살아나면 기분 나쁜 사람 그것이 이해관계냐 회복등기에서는. 그래서 여기 봐 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책을 봐 여러분들 그제 어떤 권리가 회복이 되면 등기 기록의 몇 줄의 형식상 실질적이야 형식이야. 그냥 살아나면 등기부상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이 이해관계냐. 그러면 자 보면 이 사람이 살아나면 선순위는 손해 볼고자 하고 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복 대상 권리 선순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봐. 이 저당권이 살아나니까 저당권 자체에 터 잡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당권 자체에 터 잡은 사람이 질권이 있다고. 이거 살아나니까 회복되는 등기 권리 자체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좋아 안 좋아? 이게 살아나니까 지도 살아나잖아. 서운하기는 뭐가 서운해. 그래서 회복 대상의 권리 자체에 터 잡은 등기도 제3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살아나니까 후순위는 서운해 좋아? 하나밖에 없어. 회복 등기가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지. 그 다음에 회복 대상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자. 만약에 자 여기 이제 1번 저당권자 A, 2번 전세권자 B, 그리고 잘 봐. 그리고 3번, 2번 말소 4번, 4번 지상권자 C. 근데 이게 불법 말소 되었대. 5번, 2번 회복. 그리고 2번 전세권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전세권이 불법 말소되고 나서 지상권이 들어왔지? 그러면 전세권이 살아나려거든. 지상권은 있어야 돼, 가야 돼.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손해를 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냐 이해관계이냐 아니야. 이 사람은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너는 어차피 회복이 되면 너는 항상 양립할 수 없는 자는 항상 이해관계이냐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자. 왜? 이것이 살아나려거든 네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하여튼 말소 등기든 말소 회복 등기든 되살아나면 양립할 수 없는 자도 제3자 아니고, 그리고 말소되었을 때 그것을 말소하려거든 먼저 죽어야 될 사람도 제3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자 여봐, 양립할 수 없는 자는 제3자도 아니다.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거기에 밑에 2번 봐. 여기 말소 회복 등기 밑에 한번 봐. 첫째, 회복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말소되어야 할 등기는 이해관계인이냐 아니야.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이다. 지금 2번 전세권자가 불법 말소된 거야. 그럼 하나의 토지에는 전세권과 지상권이 일부에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토지 한 개에 전세권이 있다고. 그럼 이 토지에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이 있는 동안에는 지상권이 있을 수 없지. 근데 소멸되고 나서 지상권자가 들어왔다니까. 그럼 이 전세권 되살려 놓으려거든 지상권 먼저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가야 될 사람은 너는 잘못 들어온 사람이지 너를 보호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복 등기든 말소 등기든 양립할 수 없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읽어본다. 2번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면 쭉 228페이지에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되돌아오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83번 봐. 83번에 말소 회복 등기 밑줄 그으셔봐. 말소 회복 아니 교재 빨리 228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문제 83번 보이지? 거기다가 83번에 말소 회복 등기 밑줄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이렇게 나와 있지? 말소 회복 등기 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은 여러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살아나는 후순위밖에 없어. 자, 이 문제 봐. 전세권 등기를 살려놓으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잘 봐라. 전세권이 죽었대 과거에. 그래서 되살려 놨더니 전세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이 살아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손해를 보는 거야. 참 좋은 일이야.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손해를 볼 사람을 이해관계라고 하니까. 2번 순위 1번 지상권 등기를 자 1순위 1번이 지상권이었대. 그런데 지상권이 죽었나 봐. 회복시켰더니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2번으로 등기된 지상권자. 1번이 지상권 말소되고 나서 2번이 또 지상권이 들어왔대. 1번을 되살리려거든 지상권과 지상권을 양립할 수 있어 없어?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양립할 수 없는 자는. 메모해봐. 2번에다가 순위 1번의 지상권 등기를 회복할 때에 순위 2번으로 등기한 지상권자는 먼저 죽어야 되지. 그 사람을 말소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바꾸오지 않고는 1번이 회복이 안 돼. 3번 후순위 가압류 등기를 회복할 때 자, 후순위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선순위는 아무 관계 없는 자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손해볼 위험이 없잖아 이 사람은. 4번 순위 1번의 저당권 순위 1순위 저당권을 회복할 때 그 저당권 말소 등기 전에 등기를 한 2번 후순위는 서운해 안 서운해? 이게 정답이네. 1번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고 그냥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는데 3번 1번 말소 그것 때 그러니까 2번 1번이 되었지 이제. 근데 느닷없이 살아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냥 그 사람이 이해관계이냐. 5번 순위 2번에 소유권 회복 등기다. 2순위 소유권 회복 등기를 할 때 순위 3번으로 이전된 등기를 경유한 소유권 등기는 자 여기 봐. 이 상태에서 자 3번 잘 봐. 2번 말소 소유권 2번 말소 듣고 3번 2번 말소 4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병으로 들어왔대. 그럼 이걸 되살려 놓으려거든. 이것이 되살아나면 이 소유권이 되살아나면 앞에 있는 소유권이 먼저 죽어야 될 운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되살아나는 소유권과 병존이 가능해, 병존이 불가능해. 같이 쓸 수 없는 게 양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존이 불가능하지. 먼저 죽어야지. 이해관계이냐 아니야?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또
공부할 게 하나 더 생겨서 이거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 말소 등기든 말소 회복 등기든 일단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그다음에 회복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은 여러분 회복 등기 후순위 하나다.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여러 사람이야, 후순위 하나야. 그러니까 회복 등기 나오면 회자 들어가니까 후자만 알아. 히읗 히읗. 다시 회복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은 여러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누구? 후순위. 회복이 되면 서우는 후순위만 이해관계인. 여기 봐라. 아까 봤지? 회복이 되면 서우는 회복 등기는 여러 사람이야, 후순위 하나밖에 없어. 후순위 하나밖에 없어. 집에 가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승낙 의무인데 여러분 한 장 없나? 승낙 의무가? 교재, 여러분들 교재 225페이지를 펴봐.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 돼 있어. 그래서 봐. 어떤 등기를 아까 말소하거나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은 승낙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자,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승낙서 얻지 않으면 절대 말소 못 한다니까. 근데 그때 이해관계인은 승낙의 의무가 있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지?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그때 제3자는 자, 여기 1번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을. 근데 이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매매를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저당권자 병이 들어왔어. 그럼 이 저당권을 이 소유권을 말소하면 여기에 터 잡아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 이해관계이냐. 그럼 이걸 말소하려거든 승낙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승낙 의무 있어, 없어,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제3자 있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의의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지? 그때는 승낙 의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승낙 의무 없다고. 이번에 갑이 을에게 1번 고개는 끄덕이는데 그냥 안 쳐다볼게. 억지로 고개 흔드는 것도 힘들어. 내가 당신들 쳐다보면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그냥 안 쳐다볼 테니까 여기 쳐다볼 테니까. 1번 갑인데 을이 소유권 이전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했대.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지. 그럼 이 사람은 갑과 을은 매매 흔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적 무효지. 그러면 이 등기 말소 그리고 이제 여기 저당권이 왔어. 그럼 이거 말소해야지. 그때 이 사람 승낙 의무 있어, 없어? 이 사람은 승낙 의무. 너는 어차피 죽어야 될 놈과 있었어. 너는 어차피 즉 이 사람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즉 여기는 비통 착사관과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승낙 의무가 없어, 선의인 경우는. 근데 여기는 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여기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우리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그런 규정이 있지. 이 자가 가장 매수인과 거래한 병의 저당권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적법하게 취득해야 되잖아요. 승낙해야 돼, 안 해도 되겠어. 이 사람은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그냥 승낙을 강제할 수가 없어. 승낙 의무가 없다. 자, 서를 위조해서 소유권 마친 을과 거래한 사람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우리 배웠잖아. 무효등기인과 거래한 사람은 권리 취득해 못해. 유효여야 권리 취득하지. 근데 그것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통정허위 표시에 매매했을 때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 이 사람이 선의이면 이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 통정허위 표시에서. 근데 여기는
우리 서로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어.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누구에게나 무효 아니야. 이 사람도 절대 권리 취득하지. 너는 그러니까 절대 권리 취득 못하니까 승낙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제3자가 살아야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때는 승낙해야 돼 안 해도 돼? 너는 안 해도 돼. 네 권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전 등기 해가야 돼. 근데 너는 소유권 큰아들이 서로 위조해서 등기해놓고 저당권 취득했지? 저당권 유효야 무효야?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 무효라고 이렇게 그냥 승낙할 의무 있어 없어? 있어 이 사람아 여기는. 아씨 민법 너 민법 선생 누구냐 그러면 홍승황이다 해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무효 등기를 유효 등기라고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되는 게 상대적 무효 아니냐. 그럼 이 매매가 무효니까 지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매매는 두 사람 사이는 무효니까 무효 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사람은 권리 취득 못 해야 된다니까. 저당권 취득 못 해. 근데 어떻게 하면 취득을 해 이 사람이? 선이면 이게 유효로 다루어지니까 권리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선이야. 그럼 이거 죽으면 죽어야 돼. 이 사람은 나는 기어이 살아야 돼. 그럼 승낙하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래 너는 살아야 되니까 승낙 의무 없다고. 승낙 의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서 너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승낙 못하겠다 그러면 강제 못한다고. 여기까지. 근데 우리 큰아들이 서로 위조했다고. 아버지가 매매한 적이 전혀 없지. 이건 절대적 무효. 그럼 무효 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저당권은 권리 취득해야 돼 못 취득해야 돼? 너는 어차피 죽어야 될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너는 승낙하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봐야 너는 판결에 의해서 승낙을 당연히 강제되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러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살아야지. 승낙 의무 없다. 그러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비통 착사강만 승낙 의무 없어. 쉽게 말하면 이 매매가 비통 착사강에서 이루어졌다면 제3자는 승낙 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비통 착사강이라도 알아듣지.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할 경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승낙 의무가 없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승낙해야 돼. 여기까지 됐나? 그러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다 승낙해야 돼. 자, 이번 회복 등기 시에는 제3자는 전부 살아야 될 사람을 먼저 우선해 주니까 제3자는 전부 승낙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설득돼? 그것이 여러분들 2번 제3자의 승낙 의무 존재 여부 설명했어. 자, 제3자 보호 규정에다가 밑줄 것이고 비통 착사강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제3자 보호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 나와서 우리 지난번에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경우에 이제 여기는 이해관계 금방 쉬워. 여기는 그러면 일부 말소 우리 지난주에 1번 소유권 보존 갑, 2번 소유권 이전 A, B 우리는 공유를 단독 소유로 변경할 수 있었나? 있었지. 여보다 단독 소유를 공유를 단독 소유로. 즉 지난주에 소유권의 내용을 소유권을 추가하거나 소유권의 내용을 감소시키는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가능하다. 소유권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공유인 상태에서 여기 을구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자가 을이고 채무자가 누구냐면 B야. 지금 B. 오케이? 그럼 채무자가 B인데 이것을 3번 소유권 이전 A로 이렇게 변경 등기 할 수 있나?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변경 등기 할 수 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거 말소 오겠지. 이거 말소 오면 이거 손해 봐 안 봐 이 사람? B와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손해 보잖아요. 이런 경우를 자 여러분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
변경 등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절대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수리 못해. 이렇게 못한다고. 이런 걸 수리 요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정 등기나 자, 이거 봐. 일부 말소 의미에 거기에 수리 요건 한번 봐. 1번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는 전세금 감액 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지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있었지? 그건 직접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는 부기등기 요건이다. 수리 요건이다. 그래 수리 요건.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등기 수리 요건으로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주등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로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자 여기 봐. 일부 말소 변경 등기. 자 여러분들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는 이런 경우도 들어가. 이런 경우 즉 공유를 단독 소유로 바꾸면 여기에 이해관계 맺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그래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이전 등기 못해. 이것을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변경 등기라고 그래. 자, 여기 봐. 일부 말소 의미에. 그럼 이런 경우도 가리키고 또 여기 봐. 을구에 1번 전세권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세권이 있을 때 2번 저당권이 있다고 봐.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을 증액시킬 때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시키면 손해를 보니까 이해관계이냐. 이해관계인.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 할 수 있고? 부기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3번 주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1-1번 여기에 저당권이 있을 때 여기에 전세금을 감액시키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손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을 때 전세금을 감액시키면 이 저당권 자체는 손해를 보지. 이 사람을 자 여봐. 일부 말소 의미에 변경 등기. 이 사람은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못해. 이것을 수리 요건이라고 한다고. 수리 요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어떤 수리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수리 요건이고 그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이 증감되지. 그때는 그 증감되는 소유권과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변경 등기라 이러고 수리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셔. 문제 1번. 경정 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 등기, 즉 가로해 놓고 일부 말소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지?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배울 때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할 때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 없으면 주등기 한다고 배우잖아. 근데 그거는 일부 말소 의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고 일부 말소 의미에 적용돼 버리면 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수리 요건이 돼 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지금 보니까 밑줄 그으셔. 일부 말소 의미 나오지? 그러면 그 일부 말소 의미 나오면 부기등기 승낙서는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부기등기 요건이요, 수리 요건이야. 그러니까 등기 자체를 못해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마저 틀렸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한다 했을 때는 단순한 변경등기, 경정등기이고 일부 말소 의미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 구별을 하니까 일부 말소 의미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수리 요건이야, 부기등기 요건이야. 요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보라고 눈여겨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제3자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못하니까 부기등기고 지랄이고 못해. 근데 거기 써 있잖아.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틀렸잖아 이렇게.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해. 등기 자체를 못해. 알아들었냐? 1번. 2번.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부에 관한 등기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대박 1번 근저당권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질권자라니까 질권자.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증감 변동했을 때 이 사람은 직접 이해관계 맺은 자지. 그럼 이것을 수의요건이라고 그래.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으면 여기에 2번 부기 주등기도 못 한다니까 이렇게. 고개는 끄덕끄덕 했는데 한번 읽어보자. 거기 해설을 한번 봐. 해설.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부 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와 같이 일부 말소 의무의 변경등기가 있을 때에는 제3자에 해당하는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등기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등기 자체를 못해. 자, 문제 2번. 문제 3번 보자. 전세권 설정 등기 후. 자,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돼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1번 생각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목적으로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있대. 그럼 이것은 이 승낙서는 부기 등기 요건이야 수리 요건이야? 빨리 눈치채서 이건 수리 요건이구나 하라고 이렇게. 아씨 참 잘 잤다 하지 마시고. 전세권 설정 등기 후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등기가 있을 때는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부기등기 요건이야 수리 요건이야? 수리 요건 그렇게 적어도 외워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신청이 있을 때 그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아는 척 했어? 얼른 이제 오른쪽 문제를 풀어봐. 오른쪽 문제. 1번. 갑을병 순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명의의 등기 말소래. 을명의의 등기 말소. 그러니까 눈치채야 돼. 1번, 2번, 3번으로 돼 있는데 요걸 말소하려고 그런데 그럼 이걸 말소하려거든. 그 전에 3번부터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소해야지. 그럼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먼저 말소돼야 할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갑을병 순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자 요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이 승낙서 있으면 말소할 수 있어 없어? 또 2번 봐. 병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지금 23회 문제 아니야 중개사. 다시 읽어본다. 1번 크게 요것만 하고 끝낼 거야. 시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결론이 등기상 이해관계 병은 이해관계인이여 자체가 아니여.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도 이걸 먼저 말소하지 않고는 말소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낙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말소할 수는 없어. 왜? 이것이 먼저 말소의 대상이 되니까. 아까 우리는 말소할 때는 2번부터 하라고 그랬어. 현재 등기를 말소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말소하려거든 2번 아무리 승낙서가 있어도 말소 못한다니까 이 자체를. 이걸 말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 말소돼야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양립할 수 없는 자잖아. 그래서 틀렸어 1번은. 2번. 을명의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의 가압류 등기가 순차로 맞춰진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말소 등기를 전세권이야?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병의 승낙서는 병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돼, 안 해도 돼? 첨부 못하면 부기 등기다, 부기 등기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첨부해야 된다 써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야 이제 여기서 작년에 또 이의를 걸었어. 야 이해관계에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 하잖아. 이해관계 승낙서 없으면 주등기 할 수 있잖아요. 이 이론이 적용돼 안 돼? 여기가 적용되는데 지금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 등기야 거기는. 즉 다시 말해서 거기다가 써봐. 2번에다가 병에 승낙서가 있으면 하여튼 승낙서 있으면 무슨 등기야? 부기 등기. 그럼 병에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를 할 수 자체를 못 한다니까 여기는. 원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를 할 수 있으나 여기는 지금 여기가 적용돼. 일부 말소 의미에. 다시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 등기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소멸되는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걸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 등기라고 한다니까. 지금 자 1번 전세권하고 2번이었어. 전세권 자체 저당권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가 없으면 절대 주등기를 하지 못한다니까.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못해.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맞지? 3번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 명의는 이해관계인이요 아니요? 그냥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해버려 그냥.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가 볼 것이다. 틀렸지? 4번 말소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인의 판단 시기는 회복 등기다 동그라미 쳐. 회복 등기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는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회복 시를 기준으로 해. 회복 시에 서운하면 제3자야. 회복 시에.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그셔.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고. 5번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등기 기록에서 자 동그라미 쳐. 형식적으로야 실질적으로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틀리게 내려거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6번 순위 2번에 저당권이 말소된 후에 등기된 순위 3번의 전세권의 등기 명의는 저당권의 회복 등기를 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요 아니요? 지금 순위 몇 번이야? 2번 저당권이 있었고 이것이 3번 말소했지? 그리고 4번 전세권이 나왔대. 그럼 이거 회복되면 서운해 안 서운해? 이해관계인이지 후순위. 하여튼 야 회복 잘 몰라도 회복 등기라도 알아. 회복 등기가 되면 후순위는 서운해 안 서운해?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야 후순위는. 그래서 6번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 그 다음에 7번 등기관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 밑줄 그으셔.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잘못해서 등기가 잘못되었대. 그러면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있을 때 승낙 없이 직권 동그라미 쳐. 자, 경정등기나 변경등기 시 직권으로 경정등기 할 수 있지? 그러면 제3자가 있으면 직권으로 할 때는 승낙서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있어야 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직권으로 할 때는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속이려고 직권이라는 걸 들어간 거야. 직권으로 경정등기 할 때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승낙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거기 별표 해놓고 주의하셔. 8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이 말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제3자에게
말소 등기에 관하여 실체법상 자 이제 제3자에게 밑줄 그으셔. 실체법상 승낙 의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그으셔. 제3자의 승낙 없이 말소 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게 말소 등기에 관하여 실체법상 승낙 의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 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요 유효가 될 수도 있어. 그냥 그게 말소 등기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그건 무효가 되고 없으면 그냥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9번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말소 대상 등기와 제3자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면 이제 승낙서가 제공되지 않고 밑줄 그으셔. 승낙서가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밑줄 그으셔. 직권으로 동그라미 말소되었대. 그러면 승낙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말소되었지? 그럼 직권으로 회복 등기 헐수. 여러분 우리가 승낙서가 없이 말소되었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회복하려거든. 아까 자 밑줄 그으셔봐. 승낙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밑줄. 그럼 여기다가 승낙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29조 써봐. 제29조 1호 2호가 아니지.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잖아. 29조 제 몇 호야? 제 첨부 정보를 첨납다. 이거는 18호네 8호. 첨납불. 그러지?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사, 건출방. 아니. 자, 여봐. 관사, 건출방, 불, 첨납불. 10호, 9호네 9호. 9호 위반이지? 즉 무슨 얘기냐면 1호, 2호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1호, 2호가 아니면 직권말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그래서 직권으로 회복 등기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10번만 별표해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서 그 말소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된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에 밑줄 그으시고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에다 밑줄 그으셔. 선의의 제3자는 회복 등기 할 때 승낙 의무 있어 없어? 회복 등기 물어봤어? 말소 등기 물어봤어? 회복 등기 할 때는 선의 따지 안 따져? 승낙 의무 있다 해야지. 있다. 에이 참 잘 잤다. 그래서 없다 해서 틀렸어. 자,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오늘 했던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야. 이해관계인도 공부해야 되고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다 했어. 집에 가서 좀 연구해 보시고 또 다시 이제 다음 주는 쉬어.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또 새로 시작할 거야. 6월 달부터 다시 시작. 근데 지적법은 해줘. 안 해도 되겠어. 야 나는 지적법이라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적법은 그냥 9월 달에 해도 늦지 않아. 9월 달에 해도 늦지 않고 내가 기존에 강의했던 거 있죠? 그거 한 번만 보죠. 그러면 충분하니까.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하루 쉬고 6월 달부터 등기법 새로 출발.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게 또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지금까지 나왔던 등기법 있죠? 그걸 다 기출문제를 해설해놨어. 딱 해설을 다 붙여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로 해도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 아마 상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